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한 명의 재학생으로서 오늘 진심을 다해서 이화를 소개해보고자 이 자리에 선 스크랜턴 학부 3학년 고경화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여기 오신 많은 여학생들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언니가 있나요? 저도 언니가 있는데 저는 언니가 저보다 6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언니가 대학생이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언니가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대학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언니한테 물으면 자꾸 좀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는 언니가 대학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은 저를 정말 아는 친한 언니라고 생각해 주시고 친한 언니네 학교에 놀러 왔더니 이런 설명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주 편하게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을 정말 친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발표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화 워먼스 유니버시티 이화여자대학교 영문 표기인데요. 혹시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네, 여기 womans라는 표현이 뭔가 좀 우리가 배웠던 영어랑은 다른 느낌이죠. 원래 여성을 나타내는 명사로는 woman을 사용하고 있고 또 복수를 나타낼 때는 women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을 나타내는 소유격을 나타낼 때는 woman에다가 어파스트로피 s를 붙이는데 이상하게도 woman에다가 그냥 s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니 왜 학교가 영문 표기를 이렇게 잘못 쓰고 있을까? 약간 좀 실수했나? 오타가 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워먼스를 쓴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여자애가 무슨 공부냐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29년 전에는 여성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었어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화 학당이 단 한 명의 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이 25,000명이에요. 그래서 한 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25,000명으로 에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성, 특성 모두 존중하며 교육하겠다는 그러한 교육 이념을 이 워먼스에 녹여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오타가 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런 심오한 의미를 알고 나서는 정말 이 학교 믿고 다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체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단 예스를 누를게요. 그리고 여기 아주 상큼발랄한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 같기도 하고 무려 2년 전에 저의 새내기 때 풋풋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름도 있어요. 나리화이고 전공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 고3 19살이죠. 이 친구와 함께 캠퍼스 체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일단 이화여자대학교 셔틀버스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가 아주 세로로 길고 또 넓어요. 그래서 정문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가려면 1시간을 넘게 걸어야 되는데 이화여대 이런 셔틀버스가 있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의 제목이 이대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밑에 사진이 좀 유명한 외제차도 있고 예쁜 차, 귀여운 차 이런 사진들이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게 다 아니다. 다 아니고 이대 셔틀버스를 이대생들은 제일 좋아한다. 이런 사진이 있어서 아주 저도 잠깐 웃었던 기억이 나고 네, 캠퍼스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지금 이렇게 이화여자대학교는 역사, 문화, 젊음이 공존하는 핫플레이스 신촌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여기 이화여자대학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경의선 신촌역도 가깝고 지하철 이대역도 가깝고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신촌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만 나가면 정말 먹고 즐기고 놀거리가 가득하고 그리고 신촌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홍대
홍대가 있어서 정말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고 저도 이때까지 그래왔고요. 그렇게 신촌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그린 캠퍼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나무가 정말 많이 우거졌죠. 아마 여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3년째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계절을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신 이맘때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이맘때가 캠퍼스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꽃도 많고 나무도 정말 많고, 그래서 지금 이맘때 오신 여러분에게 감히 정말 행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설명회 끝나시면 나가셔서 구경도 많이 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캠퍼스 안에는 고풍스러운 건물 또한 있는데요. 이곳은 이화역사관이에요. 아까 이화학당 말씀드렸잖아요. 이화학당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대강당, 정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모가 정말 크죠. 처음에 대강당이 지어졌을 때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해요. 이 대강당에서 이화인들은 체프를 하거나 그리고 학술 연구를 이곳에서 발표한다거나 그리고 세계 정상급 예술인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에 이곳에서 연말 콘서트, 스위스로 콘서트를 관람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채플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화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계단 올라오셨나요? 정문에서부터 계단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새내기 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선배들이 1학년 때는 운동화를 신고서도 이 계단을 올라오기가 힘들지만 이제 4학년이 되면 하이힐을 신고서도 뛰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3학년이 돼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고 학년이 올라가도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채플이라는 것이 매주 1회에 참석을 하고 정시에 시작일 텐데, 그래서 10시에 시작이 되면 9시 50분부터 2대 역에서 언니들이 이렇게 육상 선수 못지않게 뛰어오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물은 본관인데요. 방금 총장님 말씀 들으셨죠? 총장님이 계시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 아주 오래됐어요. 이화여자대학교가 신촌 캠퍼스로 올 때 1935년도에 지어진 제1호 건물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35년부터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여성 교육의 역사 함께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역사 함께 해온 건물이기도 해요. 일제강점기도 거쳤고 또 한국전쟁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본관에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도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고 이런 말 하는데, 물론 아니겠죠, 그거는. 네,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렇게 눈도 하고, 네, 리화가 캠퍼스에 많이 감동을 한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문화 캠퍼스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들어오시면서 ECC 이 건물 보셨나요? 네,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의 줄임말이고 ECC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4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서점이라든지 뭐 카페테리아 같은 편의시설도 있지만, 그리고 뭐 강의실, 열람실과 같은 학습시설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습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음대 학생들과 그리고 교수진들로 구성이 된 이화 오케스트라의 공연 모습인데요. 요즘처럼 날씨 정말 선선한 저녁에 캠퍼스 안에서 이런 클래식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여학생이라면 이제 외모 관리, 체력 관리 필수겠죠. 그래서 ECC 안에는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암벽 등반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ECC 피트니스 센터를 좋아하는 게 여기가 개인 샤워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처럼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문을 열면 옷 갈아입는 공간이 있고, 문이 하나가 더 있어서 문을 열면 그곳이 샤워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 샤워실인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ECC에는 영화관도 있어요.
영화관이 그냥 바깥에 뭐 CGV나 메가박스 같은 일반적인 영화관이라기보다 작품성, 예술성 고려했을 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예술 영화 위주로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영화를 학교를 나가지 않고도 학교 안에서 관람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열람실의 모습인데요. 언니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화여대가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열람실을 가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도 월, 화, 수는 정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한 새벽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기 의자 3개를 붙여서 언니들이 잠을 자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열람실 한켠에는 이제 휴식 취할 수 있는 수면실 또한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놀랍나 봐요. 네, 저는 일단 고향이 부산이고 또 지금 부모님도 부산에 계세요.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왔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저처럼 지방의 학생들은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기숙사 한우리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용 인원이 1,600명이라서 저처럼 부산인 학생이더라도 뭔가 추첨을 통해서 기숙사 선발을 하기 때문에 추첨해서 떨어지면 이제 학교 근처에서 그냥 자취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내년 2016년에는 새로운 기숙사가 완공 예정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기존 현재 기숙사가 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용 인원이 총 4,000명이 되어서 지방 학생들은 무조건 기숙사에 생활할 수가 있고 서울 경기권 학생들 중에서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조감도인데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진짜 딱 이대로만 지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네, 타향살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는 앞서 그린 캠퍼스, 문화 캠퍼스 뿐만 아니라 또 메탈 캠퍼스를 자랑하는데요. 여자대학교라서 뭔가 이공계 역량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충분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개관한 산학협력관이에요. 산학협력관의 말이 산업할 때 산, 그리고 학교할 때 학이라서 기업과 학교가 협력을 한다.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여러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솔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학 기업이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화학과 학생들이 이곳에 가셔서 직접 실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연구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베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로의 산학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종합과학관의 모습인데요. 종합과학관이 A, B, C, D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지어진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어져서 각기 다른 건물인데 또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고 이곳에도 학생들 실험실, 연구실 그런 쉬는 공간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보구여관 내후신인 이화의료원에서는 이렇게 부속 병원을 두고 있는데요. 목동에 제1병원이 있고 이제 2018년에는 마곡지구에 새로운 병원이 제2부속 병원으로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의과대학 또한 이쪽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네, 이곳이 교육 중심 이런 말로도 불리는데요. 제가 이곳 조감도를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같지가 않고 정말 글로벌이란 말을 정말 붙이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정말 외국에 있는 너무나도 시설 좋은 병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각 위기가 떴는데 실제로 이렇게 학교에서 지각 위기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각을 하는 것뿐인데 네, 강의실로 이동할까요? 네, 땡땡이 땡땡이 치면 이렇게 F 학점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방학 동안 보충 수업 정말 싫잖아요.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 때 이제 계절 학기 방학 때 듣지 않으려면 저희는 강의를 들으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화의 최첨단 강의실 모습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강의실도 있지만 아주 첨단 설비 갖춘 강의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앞에서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계세요. 수업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이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켠에 대형 스크린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남학생들이 얼굴이 이렇게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체 이게 무슨 광경인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포항공대 학생들이랑 원격으로 실시간 화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최첨단 설비를 갖춘 강의실 또한 이화에 있습니다. 네, 또한 최고의 교수진, 네, 각계 분야에서 정말 최고로 인정받는 교수님들도 이화에 계시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소설가 이인화로 더 많이 알려지신 유철균 교수님께서 계시고요. 네, 또한 국어 교과서에도 수록되신 분이죠. 국립생태원장으로 계신 최재천 교수님 또한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정말 학생들 좋아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이러시는데 제가 이 교수님이 교수님들 사이에서 별명이 뽀로로라고 불린다는 거를 제가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학점 교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점 교류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화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이화여대에서만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른 학교에 가서도 얼마든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화여자대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와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듣는데 웬 수업 시간에 남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아니 여대인데 왜 남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강대학교 학생이 학점 교류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연세, 이화, 서강 다 신촌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명문사학 신촌밸리 이런 단어를 썼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만큼 더 친하기도 하고 교류 협정도 잘 맺어져 있어서 학점 교류할 때 뭐 수강 신청에서도 전상망이 다 공유가 돼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수강 신청도 할 수 있고요. 네, 연세, 이화, 서강 이 앞에 글자 yes 이 YES를 따서 미국에는 아이비 리그가 있다면 뭐 신촌에는 예스 리그가 있다 이런 말 쓰는데 살짝 민망하기도 하네요. 네, 전공 아주 중요하죠. 네, 점수에 맞춰 만약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입학을 할 경우에는 네, 이렇게 슬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선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유연한 학사제도가 무엇일까요? 융복합이 쉬운 학사제도, 네, 다시 말해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그리고 심화전공, 전과까지 모두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화여자대학교가 13개 단과대학이 있어요. 보시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과대학, 네,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71개 전공을 갖추고 있어요. 뭔가 여자대학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화여자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유일한 대학교예요. 어떤 점에서 유일하냐? 정말 의대, 약대, 공대, 그리고 법학,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음악, 미술, 예체능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 거의 모든 분야의 전공을 갖춘 서울에 있는 유일한 대학교예요. 네, 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유연한 학사제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스크랜튼 학부로 입학을 해서 이제 식품영양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국제학부로 입학을 했어요. 국제학부로 입학을 했는데 환경공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과로 입학한다, 뭐 예체능으로 입학을 한다 이래서 그 전공에만 계속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전공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년에는 신산업융합대학이 이제 신설이 되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융합 콘텐츠 산업, 뭐 의류 산업, 마이스 산업처럼 여성 친화적이고 또 산업 현장에 걸맞는 인재들 양성하려고 지금 내년에 신입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좀 취업에 도움이 되고 또 산업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쓰이는 지식 위주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장학금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입학, 재학, 그리고 졸업 후에 석, 박사, 진학으로까지 전 주기에 걸맞는 그런 전주기적인 장학금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를 또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입학할 때 특별 육성 장학금, 스크랜튼 학부 장학금을 받으면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재학 중에도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을 학기에 받았었고, 또 여기 해외 탐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방학 중에 해외에 가면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석박사 장학금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고 마음 놓고 진학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번에는 이렇게 신입생 장학제도가 전면 개편이 되었어요. 이화 장학금인데 E는 수시고, W는 정시고, H는 특별육성, 그리고 A는 나눔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수시나 정시 같은 경우는 수시는 상위 20%, 그리고 정시는 상위 50% 안에 들면 전액 장학금 또는 1년 장학금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3년째 학교를 다니면서 매년 장학제도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눈으로 보고 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재학생들 중에서는 정말 샘을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정말 뛰어난 장학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제가 방학 때 해외 갔다 왔자고 했잖아요. 그런 글로벌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텐데, 네, 학교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양한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이렇게 방학 중에 외국 대학에 가서 계절 학기를 듣거나 어학 연수를 다녀올 수도 있는데 이건 공부하러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프랑스 파리에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그것도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한 달 동안 프랑스 파리의 공원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말이 연구지 정말 공원 문화를 확실하게 즐기고 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네, 상당 부분을 또 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기 중에는 교환학생 가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아주 많은 대학교와 이렇게 교류 협정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을 2번 다녀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벨기에에 다녀오고 지금은 홍콩에서 교환학생을 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환학생도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것은 이화 하버드 프로그램인데 하버드 대학교 다들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진행하는 아시아 대학 대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주요 6개국 나라에서 한 나라마다 오직 한 개의 대학씩만 이제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어딜까요? 바로 이화여자대학교가 9년 연속으로 유일한 파트너로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문대학 7+1 제도인데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인문대학 내에서 어문 계열 학생들 있죠. 영문, 불문, 동문 등등 그 학생들이 7학기는 이화에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한 학기는 해당 언어국 국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매 학기마다 이화 봉사단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학기 중에 모집을 해서 이제 방학 동안 이렇게 해외로 봉사를 나가는데 교육 봉사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 곳곳에서 이제 한국의 역사, 문화, 언어 등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봉사 같은 경우는 뭐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쯤 되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이화에서 보내게 되면 뭔가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진로, 취업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화여자대학교에는 경력개발센터가 있어요. 이 경력개발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1학년에서 4학년 그리고 졸업 후까지 정말 책임지고 도와주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이렇게 1, 2, 3, 4학년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1학년부터 2학년 그리고 3학년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할 땐 공부를 하고 또 놀 때는 놀다가도 진로 설계 또한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이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 덕분이에요. 좀 약간 학교 생활에 그냥 그저 매진하고 있다 보면 학교에서 문자가 와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참여를 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게을리하지 않고 잊지 않고 참여를 할 수가 있었죠.
여기 커리어 디자인 박람회 1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ECC에 엄청 큰 홀이 있어요. 그 홀에 수십 개의 부스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그 부스에서 뭐 교환학생이라든지 대외활동, 동아리 등등 각각의 멘토들이, 선배 멘토들이 이렇게 있어서 학생이랑 상담도 해주고 멘토링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2학년, 이 커리어 내비게이션은 제가 지난 겨울방학 때 참여를 했었는데 아직 1, 2학년 때는 뭔가 취업이라든지 회사 이런 게 다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때 가서 기업이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1, 2, 3, 4학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3, 4학년 동안 저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도 꾸준히 참여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이화가 최근 거둔 공직 분야에서 거둔 성과인데요. 딱 보면 가장 남성들과 경쟁이 치열하다고도 할 수 있는 고시 분야에서 이화가 정말 뒤지지 않는 성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는 또 우수한 동문 네트워크를 자랑하는데요. 여기 고등학생이 있고 옆에 대학생 언니가 있죠. 아까 저기 있는 대학생 언니가 제 친구예요. 아까 국제학부인데 환경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다는 이렇게 고등학생 친구 만나서 멘토링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조언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작년에 아주 성황리에 마친 왔다 장보리의 작가 김순옥 선배님께서도 이렇게 국문학과 후배를 만나서 멘토링을 해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어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네, 캠퍼스 체험 정말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화에 대한 경험치 좀 증가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단순히 재밌는 시간이었다기보다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도 진짜 멋진 이화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저는 바래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최근에 졸업한 졸업생들이에요. 최근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근의 졸업생들인데 다들 아시겠나요? 이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평창 올림픽 유치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대변인도 계시고 박은영 아나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개봉하는 어벤져스 2에서 동양인 대표로 출연하게 된 배우 수연도 있고요. 저기 끝쪽에 보시면 신지원 저 동문분께서는 책에 딱 손에 책 들고 있잖아요.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저분께서 이제 재학 중에 최연소로 또 수석으로 사법고시 합격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다음 빈자리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화는 세상에게 답할 수 있는 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총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이화 워먼스 유니버시티에서 워먼스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 존중하고 개성과 특성을 살려서 교육하겠다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내년에는 꼭 저와 선후배 사이로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